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교시입니다. 자,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세 번째로 이제 부적응적 인간관계와 성격 장애예요. 교재 80페이지예요. 자, 부적응적인 인간관계와 그다음에 성격 장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자, 성격 장애의 정의는 사회 문화적 기대를 벗어난 극단적인 사고방식, 또 정서 반응, 충동 조절 및 대인관계 패턴을 나타내는 경우, 이러한 행동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직업적 적응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를 성격 장애라고 해요. 그래서 A, B, C 세 군집의 10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A군은 우리가 이제 DSM-5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A군 성격 장애는 이 A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과 기이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고립되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부류가 있어요. 편집성 성격 장애. 편집성 성격 장애는 의심이 많고 가민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고 갈등을 일으켜요. 이런 유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조연성. 우리가 이제 분열성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친밀감을 회피하고 무관심하고 고립된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조현형, 분열형은 이런 성격 장애는 좀 개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집성 성격 장애의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이제 편집성 분들은 여러분들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하나의 사례를 보면 한 중소기업의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30대 중반의 연구원인 C씨는 요즘 매우 우울하대요. 이 세상에는 너무 부당한 일이 많으며 자신의 이런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연구원 C씨는 4남매 중 둘째 아들인 C씨였고 어린 시절에는 똑똑하고 당돌한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C씨는 매우 냉정하고 몸이 건조한 사람으로 이성관계에 관심이 없었고 공부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수시로 많은 사람들하고 싸웠다라는 거죠.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분하고 싸운다든지. 그러니까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갈등이 빈번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내가 다니는 연구소에서 해고당할까 봐 연구소의 비리 사실을 모아놓고 또 법적 소송에 대비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는 일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무언가를 수집하는 거야. 혹시 나 해고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해고당하지 못하게 막 비리를 모아두는 거예요. 또 아니면 막 배우자를 막 의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하고 이혼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배우자의 약점, 배우자의 단점 막 이런 거를 막 수집하고 모아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나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당신이랑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그걸 다 터뜨리는 아주 그런 어떤 정말 불건강한 모습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인제 B군 성격 장애가 있어요. B군 성격 장애는 어 인제 강렬한 감정과 좀 극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음. 여기는 인제 경계선 성격 장애는 특히 인제 우리가 이따가 예시도 들겠지만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강렬한 애정과 분노, 불안정한 관계. 왜냐하면 이런 그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성적으로 조금 문란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사치스럽고
조금 성적으로 좀 문란하고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유혹하면 넘어올 것 같은 사람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유혹해요. 그러면 보통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또 아름다워요. 매혹적이란 말이에요. 섹시하고 막 이렇게 아름답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과 그런 자태에 넘어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집착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집착이 너무 심하니까 숨막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사귀는 경우에는 헤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는 이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그리고 불건강하게 행동하고 유리창 깨고 막 이런 어떤 정말 극단적인, 우리가 처음에 막 유혹하고 막 이럴 때는 아름다운 천사였다라고 하면 이 이별을, 상대방이 이별을 고했을 때는 거의 그 분노의 하신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좀 특권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기애적인 성격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중심성이 있고 좀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인제 연극성 성격 장애는 이제 과도한 관심 끌기, 가장된 감정 표현, 우리가 뭐든지 그렇잖아요. 너무 과도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이런 것들이 그냥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되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액션이 너무 가한 거예요. 액션이 너무 가하고 막 과도하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연극성 성격 장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막 드레스도 막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런, 특히 인제 여성분들이 인제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가 많아, 연극성 성격 장애는 이제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아주 그냥 관심을 끌려고 엄청난 그런 행동을 하죠. 그다음에 인제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도덕과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고 폭력 행사하고 막, 진짜 이 반사회성 성격 장애는 쪼끔 무서워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예를 볼게요. 경계선 성격 장애 사례가 나와 있어요. 교재 여러분 83 페이지 보면 아주 자세하게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저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기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20대 중반의 제이 양은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고 며칠 전에 술을 만취 상태에서 면도날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은 자살을 시도한 지금 현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예쁘고 다재다능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시절에 어리잖아요. 국어 선생님한테 반한 거예요. 자, 중학생이 국어 선생님한테 반했다? 선생님 좀 불편하시겠죠. 왜냐하면 학생인데 학생이 막 선생님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면은 인제 불편하니까 이 국어 선생님이 이 여학생을 쪼끔 거리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분노의 하신이 돼서 자신의 손목을 면도날로 그어서 자해를 시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 또 대학원에 인제 진학하고 나서 박사 과정에 있는 유부남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선배 유부남을. 계속해서 인제 이런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요, 집요해요. 아주 유혹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어떤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인제 남자들이 넘어가요. 넘어가면 처음에는 인제 예쁘고 또 막 애교도 많고 또 이렇게 나름 잘하니까 좀 사랑에 빠지겠죠. 근데 인제 사랑에 빠지면 그다음부터는 인제 집착의 하신이 되는 거예요. 너무 집착이 심한 거. 그러면 자, 남자 입장에서는
싫잖아요. 집착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헤어지자고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날 밤 그 집으로 쳐들어가서 우리가 불륜 관계다 자폭하고 그리고 선배에게 아내를 선택하든지 나를 선택하든지 그리고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정말 진상의 끝판 왕이 돼 갖고 행동을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약 먹는다든지 자살 시도한다든지 막 그래서 정말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죠.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C군 성격 장애는 자, 이 C군에 속하는 성격 장애는 대인관계에 대한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피성 성격 장애는 이제 비난과 거절에 대한 공포, 대인관계 해피, 이런 공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는 자기 결정 불능이에요. 결정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의존적인 대인관계. 왜 이제 의존성의 성격 장애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요, 직장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들은 배우자에게 의존해요.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풀리면 이제 술에 빠져요 또.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든지 그 누군가가 술이에요. 술과 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행동을 뭐 약간 배우자를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이런 어떤 자기 결정을 못하고 의존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강박성 성격 장애는 자, 강박성 성격 장애는 이제 과도한 완벽주의예요. 우리가 완벽주의 좋아요. 그런데 그 완벽주의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깔끔해도 좋아요. 근데 본인만 깔끔하면 되는데 상대방까지 깔끔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갈등이 유발되는 거예요. 내가 깔끔한 걸 좋아하면 나만 치우면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좀 지저분해.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래서 특히 이 그 강박성 성격 장애는 잔소리 또 끝판왕이에요. 이들은 또 잔소리의 하신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들이 거의 인제 힘들어하죠. 그리고 또 일중심적이고 고지식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여기는 이 성격 장애는 거의 뭐 분노의 하신, 집착의 하신, 의존의 하신, 거의 뭐 그런 어떤 진상의 끝판왕들이 모인 어떤 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해피성 성격 장애 사례가 하나 있어요. 교재 85페이지예요. 이 피구는 대학교 3학년 학생인 피구는 사람 만나는 일이 두렵고 힘든 거예요. 낯선 사람 만나는 거 힘들어하고 또 불안한 상황이 되면 회피하고. 왜냐하면 저도 이런 경우 봤거든요. 여러분 대학이나 대학원은 조별 토론이 필수예요. 발표도 하고 조별 활동도 해야 되는데 조별 활동 한다고 그 과목 포기한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해피성 성격 장애. 또 현재 피고는 고등학교 동창이나 익숙한 학과 친구 한두 명 외에는 만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줍음도 많고 그리고 반장이나 회장 이런 거 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심지어 임원을 선출한다라고 하면 일부러 결석하는, 이런 경우에는 뭐야, 선본다 그러면 선보는 자리도 안 가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면 리더가 돼 봐야 알아요. 그래야지 그릇이 커져요. 그런데 그런 거 막 피해요. 요거 성격 장애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참고로 인격 장애의 종류와 특징을 볼게요. 제가 이제 표를 하나 이렇게 넣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편집, 분열, 분열형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숙지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보통 분열형들 여기 반사회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남성 범죄자의 60% 정도가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제 편집 이렇게 보면은 이 편집성 성격 장애자는 병적으로 배우자를 의심해요. 실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건강한 사람은 배우자가 바람 폈다고 해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배우자가 계속 "바람 폈을 거야. 진짜야. 그런가 봐. 저 바지에 묻은 거는 이슬이 아니라 저 바람핀 어떤 흔적일까." 막 이렇게 의심하잖아요. 이거 인격 장애고 성격 장애예요. 어. 그리고 그 깊은 내면에는 제가 인제 의처증, 의부증 있는 사람들을 상담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 깊은 무의식적인 내면에는요. '나도 바람 피고 싶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 피우고 싶은 사람이 배우자를 의심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실제 내가 바람 필 생각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런 자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배우자를 의심하지도 않아요. 어. 근데 여하튼 배우자를 의심하고 그것도 병적으로 의심한다. 이거 편집성 성격 장애고요. 이거는 여러분 상담으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이미 병적으로 흘러간 경우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여기 뭐 불안, 소심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인제 예를 들어서 강박 있잖아요, 강박성. 이 강박성 성격 장애는 남성에게 많아요. 그래서 이 보통 융통성이 요구되는 직업에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한 거 있잖아요. 정확한 거를 요구하는 뭐 은행원이라든지 학자라든지 이런 거에는 또 성공할 수는 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직업군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음 좋고 나쁨은 공존하거든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 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집착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성공했다면 어떤 부분은 쪼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성공한 모습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제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음. 여기도 인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편집적인 성향이 그러니까 꼭 이 성격 장애는 아니어도 편집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코너에 주차를 해요. 그리고 자기애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애적인 사람들 2번 보세요, 2 번. 자기애적인 인격 장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두드러진 차 그러니까 일단은 차가 일단은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좀 가시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좋고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존성 인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좀 보호받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다른 차와 차 사이에 주차를 해요. 저도 약간 의존적인 성향이 좀 있어서 주차를 할 때는 내 차만 딱 주차하지 않고 양쪽에 차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주차를 할 때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 있을 때 그 사이에 주차를 많이 해요. 그리고 왠지 보호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차하는 습관이 어떤 건지를 보면 여러분이 '아하 내가 좀 이런 성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들이 인제 3월